사람답게 사는 법을 생각하는 꽃보다 인권 시간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법무부가 다음 달에 공표할 예정인 그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동성애자 차별 금지 대상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 NAP라고 불리던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그건 저 국민일보에서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예. 약간 왜곡이 있고요. 국민일보가 이제 개신교 언론인데 그 성소수자나 병역 거부 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개발을 하든 인권을 증진시키던 간에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에 맞게 좀 진전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을 다 담은 거고요. 예.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을 담는 건데요. 네. 벌써 201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늦어진 거고요. 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2007년부터 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또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았다 해서 실제로 그게 인권 정책이 정부 부처에 의해서 집행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일종의 참고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참고사항이다. 네. 하지만 범국가적 인권정책 그 종합계획으로 이를 토대로 이제 법무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법이라든지 또 제도 어떤 관행 개선에 나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잖은 파급력을 또 갖고 있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뭐가 달라졌는가를 보면 예.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게 성소수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네. 어린이, 어르신, 여성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을 다루거든요. 그 중에 일부인 거고요. 물론 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인권에 비교적 관심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꽤 변화가 있을 거다, 힘이 실릴 거다 이런 기대가 있긴 합니다만 계획만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 미미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부에서 특히 그 성적 소수자 단체와 또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나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법과 제도가 바뀐다면은 이런 사회적 인식도 어느 정도 좀 변화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무부가 그런 사람들을 토론회 자리에서 만났다는 건데요. 토론회 여러 단체 중에 하나였던 건데 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군대 안 가겠다는 걸 그냥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체 복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예. 대체 복무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군대 가지 않는다. 그래 존중한다. 그 대신 더 오랫동안 더 많은 고생을 시켜도 감내하겠냐. 네. 감내하겠다는 사람만이 소위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성소수자 문제도 특별히 우대하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 우대가 논의하는 아니라 수준이고요. 네, 네네. 논의하는 수준이고요. 네. 특별 우대가 아니라 차별을 줄여보자, 없애자. 네,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봤을 때 그 반대 의견 쪽에서 봤을 때는요. 네. 성소수자의 개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성적 취향과 병역법 위반 행위를 인권이라는 어떤 틀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은 건전한 비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전한 비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한국이 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 큰 나라가 되었고 이미 되고 있고 또 되었는데 경제 문제 말고 인권 문제에서도 사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아에서 선도적 역할도 해야 되고요. 인권 문제라는 게
보편적 인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인권이 다르고 미국이나 뭐 프랑스에서의 인권이 다른 건 아닙니다. 한국을 제외한 뭐 대만을 비롯해서 뭐 거의 모든 나라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 중국과 매우 특수한 관계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가자는 거는 정말 아주 드문 경우, 이를테면 뭐 신정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단순히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로 비판은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예, 정부가 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인권 정책을 급격하게 바꾼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사회 갈등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갈등이 존재하는데 네. 그 갈등을 주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개신교인들이에요. 그 일부 개신교인들이 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거의 뭐 용공, 좌익 뭐 이런 분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 공격 대상이 성소수자로 바뀌었는데요. 병역 거부까지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병역 거부를 많이 하는 교단이 자기들이 볼 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세가 확장될까 봐 걱정하는 건데, 지금 이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매체가 국민일보인데, 국민일보 발행 주체가 순복음인데요. 네. 순복음도 초창기에는 이단 논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인권 문제에서 합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 인권 문제에서는 다수결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어루만지고 조금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보자는데 왜 합의 또 다수결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인권 원칙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제3자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에 관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선들 또 의견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